네, 이렇게 밤사이 남부지방에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남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소식을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먼저 지금까지 얼마나 비가 내렸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어젯밤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예. 경남 남해에는 시간당 74mm, 전남 함평에서도 시간당 71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광주와 또 진주 등에서도 시간당 5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쏟아졌는데 지역 관측 사상 6월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이 최고 기록이 경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 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통 시간당 30mm 정도의 비가 쏟아지면 이 자동차 와이퍼를 이 최대로 움직여도 앞에 시야가 제한이 되는 수준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시간당 50mm면 양동이로 물을 들이붓는 수준. 그리고 시간당 70mm면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광주에는 280mm의 비가 쏟아졌고 경남 남해에는 210mm, 함평 200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2시간 사이에만 200mm의 비가 남부지방에 집중이 됐습니다. 호남 일부 지역에는 아직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네. 또 정읍과 곡성에는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건가요? 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 남부지방에는 이 10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남부지방에는 이 밤 사이에만 이 예보의 2배치가 넘는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요. 네. 당초 정체전선은 어제 이 내륙에 비를 뿌리고 남해상에 머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젯밤부터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이 내륙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북쪽에는 어제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낸 찬 공기가 딱 버티고 있고 이 또 남쪽에서는 정체전선과 북상과 함께 따뜻한 수증기가 밀려오면서 남부지방에는 선형의 비구름대가 정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구름 통로가 남부지방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위쪽에는 찬 공기 그리고 남쪽에는 아래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서로 버티면서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이 폭우구름이 남부지방에 정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비구름은 이제 남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서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예. 비구름이 남북으로 움직이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뭐 북쪽, 남쪽으로 비구름이 이동하기 때문에 폭우가 뭐 한두 시간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선형의 비구름대는 서쪽에서 지속적으로 폭우가 밀려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비가 취약한 취약 시간대인 야간과 새벽에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내일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예보가 있는데 앞으로 그럼 이 장맛비 전망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이제 어젯밤보다 비구름대가 좀 약화했지만 여전히 네.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굵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0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60mm 정도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내일은 이제 서해를 건너오는 저기압이 발달을 하면서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북상을 시킵니다. 따라서 이제 중부지방에서도 세찬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또 전북에 최고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상한 정체전선은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다가 모레는 또 남부지방으로 남하를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모레부터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차례 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추가로 많은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산사태 또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걱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을까요? 네,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무엇보다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먼저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TV나 라디오 등을 켜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이 부득이하게 외출을 한다면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하차도
또 지하 주차장 등은 절대로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만약 계곡이나 하천 등에서 이제 고립이 됐다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긴 뒤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길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를 때는 네네.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상습 침수 지역이나 저지대 등에서 만약에 비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처 등을 미리 숙지해 두시면 좋겠고, 또 만약의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튜브나 또 예. 구명 조끼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비가 많은 비가 또 앞으로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우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